실내에서 백합을 키우다 보면 줄기나 아니면 이 줄기 끝에서 알갱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알갱이의 정체는 무엇이고 또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알갱이의 이름은 주아입니다. 보통의 이런 비늘줄기는 모구 옆에 자구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주아 같은 경우는 흙 위에 줄기에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아가 생기는 이유는요, 일단 참나리처럼 원래 항상 주아가 생기는 품종이 있고요. 이제 그 외의 품종에서 갑자기 주아가 나타난다면 이 흙이 혹시 백합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닌 건 아닌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백합은 이 흙 안에 모구 옆에 혹은 이 흙에 잠겨있는 뿌리 인근에 자구를 만드는 것을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이 주아 자체가 건조함에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건조하지 않게끔 영양분이나 수분을 손실하지 않게끔 이 흙 속에다가 개체를 늘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흙 위에다가 주아를 만들었다면 이 흙이 구근이 있기에 좋지 않은 환경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아가 많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 흙이 너무 수분이 많아서 구근이 녹아버릴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반대로 너무 물이 없어서 구근이 마를 정도라던가, 아니면 이 흙에 유기질 영양분이 너무 많아서 구근까지 썩게 만들 정도의 그런 환경은 아닌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흙에 유기질이 많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줬을 때 통풍이 잘 안 되면 주아가 잘 생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갑자기 백합에 주아가 생겼다면 이런 환경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주아는 떼어서 땅에 심으면 뿌리가 나서 마치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씨앗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분 증발에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씨앗 같은 경우는 여러 겹의 층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혹독한 추위, 반대로 너무 건조한 환경, 이런 데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데요. 주아 같은 경우는 이 주아 안에 지방 성분이 없기 때문에 추위에는 얼어버리고, 그리고 너무 건조하거나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아를 시기에 맞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2주 전에 수확한 주아를 이렇게 공기 중에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쪼글쪼글 크기가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아는 절대로 이렇게 떼어서 공기 중에 말려서 보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반드시 촉촉한 흙에 담아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수확한 주아의 일부는 이렇게 흙 위에다가 던져놨는데요. 이렇게 던져놓은 주아를 보면 이렇게 뿌리가 나서 흙에 이렇게 심겨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심을 데가 없다면 촉촉한 흙에다가 이 주아를 싸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건이 되신다면 흙에 아예 정식을 해서 키우시는 게 좋은데요. 흙에 심으실 때에는 높이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보시면 주아도 이렇게 크기가 제각각인데 이 크기에 2에서 2.5배 깊이로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백합 같은 경우,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개화구의 백합 같은 경우는 구근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보통은 20에서 25cm의 깊이로 심으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구근 위로 뻗어나온 줄기 위에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 2차근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이런 주아 같은 경우는 역시 흙에 깊이 심으면 흙 밑에 잠겨있는 부분에 2차근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깊은 땅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양분을 사용한 나머지 정작 이 위로 줄기나 잎을 낼 양분이 없어서 제대로 못 크다가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주아 같은 경우는 종자에 준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씨앗 그리고 종자 이런 경우에는 흙에 심을 때 얘 사이즈의 2배 깊이로 심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의 2배 깊이 요 정도 깊이로 심어주는 게 좋고요. 얘 같은 경우는 크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정도 깊이로 심어주는 게 좋아요. 얘는 요 정도, 얘는 요 정도. 둘의 깊이가 달라지죠. 그러면 여기 더 작은 주화도 있는데요. 그러면 얘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위에 지금 싹이 났는데 싹을 빼고 높이를 보자면 한 요 정도. 요 정도 깊이로 심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백합에 생기는 주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이 주화를 땅에 심을 때 언제 심어야 하는가 이 시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주화를 심는 시기도 이 백합을 심는 시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얼어서 심을 수 없는 혹한기, 그리고 항상 비가 내려서 구근이 녹아내릴 수 있는 장마철, 이 두 시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땅에 심으셔도 좋습니다. 가을에 심었을 때 갑자기 잎이 나면 지금 잎이 날 시기가 아닌데 잎이 나서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그때라도 잠깐 잎을 내서 반짝 광합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너무 추우면 알아서 잎이 시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근이 땅속에서 수면기를 갔다가 봄이 되면 다시 싹을 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재 시기를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화가 생겼을 때 얘를 떼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뒀다가 그 크기를 크게 하는 게 좋은지 고민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화를 떼지 않고 가만히 두실 경우에는 이 주화가 광합성으로 생기는 영양분을 가져가서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개약으로 성장하기에 좋은 그 굵은 주화로 성장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목으로 가야 될 영양분이 주화로 뺏겼기 때문에 모구의 사이즈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구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면 다음 해에 꽃을 못 피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해 꽃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시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구에 가는 영양분이 뺏기지 않도록 주화가 생겼을 때에는 주화를 빨리 떼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쪼록 백합관리 잘 하셔서 내년에도 예쁜 꽃 보시고 개체 번식도 잘 되어서 오래오래 많은 백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